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좀 쉬겠네. 이제는 사람들 자주 만나야지.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여유가 생겼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계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역할 관계였습니다. 상사, 동료, 거래처, 고객,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였고 그 안에는 책임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남는 관계와 사라지는 관계가 갈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더 바쁠까? 은퇴를 하면 시간이 남아돌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더 바쁘다고 말합니다. 모임, 동창회, 동호회, 지인 부탁, 경조사. 어차피 시간 많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잊습니다. 은퇴는 시간이 남는 시기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돈이 자산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관계 다이어트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는 줄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감정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흘려보낼 수 있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이 시기에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의 낭비입니다. 사례 1 매일 모임에 나가던 김 사장님의 후회. 60세에 은퇴한 김 사장님은 집에 있으면 우울해진다며 거의 매일 모임에 나갔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전 직장 선배 모임, 지역 모임까지.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은근히 비교하게 되고,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속에서 괜히 위축되고,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고혈압 경고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나? 그는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손주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1년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인생이 편해졌어요. 관계 다이어트는 외로워지는 선택이 아니라 평온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례 2 부탁을 거절 못하던 이 과장님의 변화.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살았던 이 과장님. 은퇴 후에도 각종 부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회계 맡아달라. 지인 자녀 취업 상담해달라. 사업 아이템 봐달라. 본인은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들 인생만 챙기고 우리 인생은 안 챙겨. 그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줄었지만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대신 그는 사진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도 참여합니다. 관계 다이어트는 거절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3, 30년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멀어진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 인사,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구나. 그는 억지로 끼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갔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위로 만난 관계는 끝나지만 관심사로 만난 관계는 오래 가더라. 은퇴 후에는 과거 기반 관계보다 현재 기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부터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생각해보지 뭐. 하지만 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줄이고 정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직전에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상처도 크고 오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미리 나의 기준을 세워두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피곤해지는가? 이 관계는 의무인가, 선택인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계 시점입니다. 관계 다이어트를 하면 생기는 변화,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가족 관계가 깊어집니다. 진짜 친구가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면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불필요한 관계가 늘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 때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은퇴 후 20년 길면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사람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풍요로운 것입니다. 관계 다이어트는 차갑게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관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는 잃는 시기가 아닙니다. 직함을 내려놓는 대신 나 자신을 찾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의무적인 사람들과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건가요? 관계 다이어트는 인생 리셋의 첫 단추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계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관계의 양보다 질이 수명을 좌우합니다. 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좋은 관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3명이 있는 사람이 노년기에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훨씬 적었습니다. 즉,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모임이 많아졌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얕은 관계가 많을수록 비교, 질투, 소외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나이가 들수록 선택과 집중이 자연스러운 이유. 심리학에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시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러 카스텐성가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젊을 때는 미래가 길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넓은 관계, 확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 결과 관계의 폭을 넓히기보다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비정상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뇌의 적응 전략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지는 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을 더 정확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3. 감정 스트레스는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복부 지방 증가, 수면질 악화. 특히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이 낮아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면 괜찮았던 일이 이제는 며칠을 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관계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됩니다. 4.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관계 부족이 아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워집니다. 모임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 정리, 자아 성찰, 창의성 회복,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다이어트는 고립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결 선택입니다. 5. 관계에도 에너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는 예산을 세웁니다. 하지만 감정 에너지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의미 있는 대화 한 번은 기운이 납니다. 불편한 자리 2시간은 진이 빠집니다. 에너지는 한정 자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체력과 감정 회복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계 관리가 곧 에너지 관리입니다. 관계 다이어트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6.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막연히 사람을 줄여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만난 후의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남기고,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사람은 거리두기. 의무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빠지면 서운해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관심사 기반 관계를 늘리세요. 직함, 지위, 이해관계가 아니라 취미, 가치관, 배움으로 연결된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그 시간이 편안해질 때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은퇴는 인간관계의 재정비 시기입니다. 2050대는 관계를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60대 이후는 관계를 정제하는 시기입니다. 넓은 들판을 다니던 시기에서 정원을 가꾸는 시기로 바뀌는 겁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은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 다이어트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20년, 사람 때문에 지칠 건가요? 사람 덕분에 평온할 건가요? 은퇴는 줄어드는 삶이 아닙니다. 정제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